봅시다. 방부동식 활용. 하영이는 최대 치수는 이론이 별로 없거든. 근데 거기는 좀 올려놨으니까 좀 들어. 그 다음에 우리 133페이지 가볼까? 방부동식 활용. 봐봐. 이제 미분이 활용되는 거에 어찌 보면 좀 실질적으로는 거의 마지막이야, 얘가. 그 다음에 마지막 속도 단원이 하나 있긴 한데, 걔는 비중이 좀 적고, 얘가 좀 중요도가 있어. 그래서 이제 미분이 방정식, 부등식에 활용이 되는 부분 볼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방정식 활용이지, 목차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방정식에 미분이 어떻게 활용이 되냐, 이거야. 그럼 봅시다. 거기 우리가 좀 이걸 이해하면 되거든? 3차 방정식 있지? fx를 내가 ax 세제곱 bx 제곱에 cx 플러스 d라고 봅시다. 3차 방정식. 그러면 지금 얘는 3차 함수잖아? 3차 방정식 이퀄 0이야. 요건 3차 방정식이지. 그치?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해는, 요 3차 방정식의 해는 요 함수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잖아. 그러면 봐봐. 세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가 최고차계수 양수라고 가정하면 이러한 지금 모양일 거야. 그럼 x축과 교점에서 이렇게 세 개 발생한대. 케이스 자체가 몇 가지가 존재하네.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지. 접하는 경우지.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 그럼 교점이 두 개 나오겠지. 또 어떤 경우도 가능해? 경우에 따라서는 x축과 교점이 하나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그렇잖아. 이 각각의 경우의 특징을 좀 보겠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경우 볼게. 교점이 이렇게 세 개 나왔어. 세 개 나올 때의 특징을 보잖아. 그럼 세 개 나올 때의 특징. 요때의 특징은 뭘까? x축을 중심으로 얘를 극대라고 하잖아. 얘를 극대값. 얘를 뭐라고 하니? 극소값이라고 하지.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그치? 얘가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때는 특징이 뭐냐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부호가 다르다. 그럼 걔를 수학적으로 부호가 다르다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곱이 뭐가 된다? 곱이 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까? 요때는 뭐냐면 교점이 두 개 발생해. 이렇게 교점이 두 개잖아. 그렇지? 그럼 요때는 어떤 특징이 있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 돼. 극대가 양수면 극소가 0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가능하지. 극대에서 접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극대가 0이고 극소가 음수가 되겠지. 뭐가 됐든 둘을 곱하면 뭐가 돼? 반드시 0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교점이 두 개 발생할 때는 얘가 항상 0이 되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번에 볼게. 교점이 이렇게 실근이 하나 발생하는 경우지. 실근이 하나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극대도 양수, 극소도 양수. 혹은 이런 경우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지. 마찬가지야. 이때는 극대 음수, 극소도 음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됐든 부호가 서로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마지막으로 요게 극대 곱하기 극소가 부호가 같으니까 양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지. 그치? 요걸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컴퓨터로 그려보지 않아도 얘가 방정식이 근이 몇 개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게 바로 이론상의 내용이야. 거기 책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 우리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x축과의 교점으로 판단하지.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방정식의 실근이 될 건데, 그 밑에 보시면 특히 3차 같은 경우,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지. 내가 말한 내용이야. 근이 3개일 때는 극대하고 극소하고 부호가 다르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실근이 2개야. 실근이 2개면은 곱이 0이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거든. 요때는 극대가 0이고 요때는 극소가 0이고, 그치? 그 다음에 실근이 하나 발생할 때는 극대 극소가 다 같은 방향이 있지? x축 위쪽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거나. 그러니까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어.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이론상의 내용이야. 이론상의 내용.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이론을 적용시키느냐? 그렇지 않아.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론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 방법으로 물론 풀어도 되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풀어. 그래서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필수예제 내가 27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 필수예제 27번. 필수예제 27번을 보시면 이거는 이론상의 내용인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고등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는 극대극소 가지고는 안 풀어. 어떻게 풀냐면 그래프로 접근한다는 거야. 실제로는 그래프로 풀어낸다 이 얘기고, 내가 예를 실제 한번 해볼게. 27번을 가지고
K 값의 범위 구하는 건데 지금 2x 세제곱이지.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지. 그렇지. 그럴 때 요거를 뭐 fx로 잡은 다음에 여기서 지금 뭐 서로 다른 세제곱을 갖는데 그러면 극대 극소 구한 다음에 고비 음수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안 한다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얘를 요 k만 넘겨볼게. 미지수 k만 넘겨볼게. 그러면 요 방정식의 시그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얘 넘기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잡고 하냐면 요 그래프 하나 그리고 얘를 fx라고 이름 붙일까? 요 그래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요놈 하나 그린 다음에 교점에 x좌표가 바로 근아니니? 이거 동의하니? 다시 한번 요 방정식의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는 요 k를 넘겨. 그치? 미지수 k를. 그치? 얘는 무슨 함수니? y k라고 하는 건 상수 함수잖아. x축에 평행한. 그러니까 요놈만 잘 그리면 바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얘만 잘 그리면 돼. 그치? 그럼 fx를 그려볼게. f'x. 기준점을 찾아볼게. 그럼 얘가 미분을 하면은 6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빼기 12지? 얘가 0이 되는 점 찾아봅시다. 그래서 x 마 2하고 x 더하기 1 됐니? 그러니까 미분계에서 0 되는 점이 두 개 나왔지?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왔어. 그럼 이거 개형 한번 그려볼게. 우리 그래프 개형 외웠잖아. 3차 함수야. 3차 함수면서 최고차함계수 양수야. 그럼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이지. 최고차함계수 양수니까 오른쪽 끝에가 올라가는 이러한 개형이다. 그럴 때 접선의 길이 즉 미분계에서 0이 되는 점이 마일하고 2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마일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 얘기지? 됐니? 요점에 좌표 찍어볼게. 요점에 좌표 마 1, 함수값이니까 어디 대입을 해야 돼? 여기다 대입을 해야지. 원래 fx 얘잖아. 얘를 그린 거잖아. 얘.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읍시다.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에다가 빼기 3에다가 플러스 12.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7이 되겠어. 그러니까 요점은 마이너스 1,7이 돼. 좌표가. 됐니? 그 다음에 여기 볼게. 요점의 좌표는 x가 2일 때지. x가 2일 때 그러면 f2 구하면 되겠어. f2를 구해주시면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16에다가 4, 3, 12 마이너스 24 여기 되지. 2 집어넣으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에 20 되겠어. 요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0이야. 됐지? 그럼 이 답이 나온 거야. 1, 2, 3번을 한 방에 풀 수 있어. 봐봐. 1, 2, 3번을 한 방에 풀어볼게. 그럼 이제 y 콜 k의 위치가 중요한데 1번 갑시다. 서로 다른 세 시근이야. 서로 다른 세 실근. 교점이 3개 발생한다는 얘기지. 그럼 y 콜 k가 어디 발생해야 돼? 어디 있어야 돼? 위치가. 여기 어딘가 있으면 되잖아. y 콜 k가. 이런 데 있으면 교점 3개 발생하지. 그럼 k의 위치는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그리면 되겠지? 그럼 k의 범위 구합시다. k는 어디서 어디니? 마이너스 20보다는 크면서 그 다음에 7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 있으면 되잖아.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해볼게.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교점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이거야. 교점이 2개 나오려면 딱 두 지점밖에 없지. 여기잖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형성되거나 요 점에서 이런 식으로 형성되거나 2개 값 나오지? 그럼 k가 얼마다? 마이너스 22거나 7이 되거나. 그 다음은 세 번째 답은 한 개의 실근이지. 실근 한 개 발생하려면 이런 데 있으면 돼. k가 이런 데 위에 있거나 아예 위에 있거나 아예 밑에 있으면 되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k가 7보다 크다. 이렇게 한 방에 풀 수 있지. 요게 실전적인 풀이라고. 이거를 뭐 극대극소 구한 다음에 또 고비음수 이렇게 안 한다고. 그치? 그래서 거기 우리 책에도 내가 푸는 방식으로 했잖아. 요게 실전적인 방식이야. 이론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판별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뭐 2차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 좋은 게 있잖아. 얘가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지 바로 판단 가능하지? 우리 3차 같은 경우, 4차 같은 경우는 없어. 미분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극값이 발생하는 지점이 x축 조식으로 다른 방향에 있으면 교점 3개. 그치? 그 다음에 곱을 했을 때 0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x축에 접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실근이 하나 발생하는 경우는 같은 방향에 있다는 거야. 극대값, 극소값, 부호가. 이건 뭐 이론상의 내용이고 실제로 우리가 풀 때는 이렇게 그래프로
풀어낸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밑에 거기 다 연습을 해봐야 돼. 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필수예제 26번을 그냥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 필수예제 28번 가볼까? 필수예제 28번. 그 문제 보시면 3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이거지? 28번 내가 해볼게. 필수예제 28번 이거 보시면 방정식 있어. X세제곱에 X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3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지? 플러스 K야. 이퀄 0이잖아. 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데, 그럼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미지수만 남기고 넘길 거지. 그럼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K로 하는 것보다도 얘를 차라리 넘기는 게 낫지.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너스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9X 이퀄 K.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내가 따로 그릴 거잖아. 얘를 fx로 잡은 다음에 요런만 잘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1번은 서로 다른 세식은 교점 3개 발생하도록 요 k값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요거부터 그려봅시다. 요 함수 그려볼게. 그러면 요거 f 프라임 x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9지. 얘가 0이 되는 점 찾아볼까? 그러면 여기 2x 될 거고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x 더하기 3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3하고 1이 되는 지점, 요게 바로 뭐냐면 그 값이 발생하는 후보점이야. 우리가 개형 이미 외웠잖아 얘들아. 최고차계수 음수야. 그럼 어떤 모양? 오른쪽 끝에가 내려가는 이러한 개형이지. 그치? 여기 지점이 뭐가 된다? 마3. x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지점. 여기가 x가 1이 되는 지점. 각각의 좌표 한번 찍어볼 거야. x가 마3일 때지. 마3일 때 함수값 찍어볼까? 함수값은 원함수 얘한테 대입해야 돼. 내가 지금 얘를 fx로 봤잖아. 얘를 fx로 봤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그럼 f의 마3은 여기다 마3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기 27 되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이게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7.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좌표 찍어볼게. x좌표 1이야. 1 집어넣었어. f1. f1은 마1 될 거고, 마3 될 거고, 플러스 9. 그래서 9에서 합했으니까 5가 되겠지. 요 점의 좌표는 1,5가 되겠어. 그치? 그래프 이제 확실히 그렸어. 얘만 그릴 수 있으면 뭐 끝난 거야. y = k는 평행선, x축의 평행한. 1번 갑시다.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세시근이야. 그럼 k 위치는 여기 있어야지. 교점 3개 발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답이 나왔지. 마이너스 27보다는 크면서 5보다는 작다. 요 범위에 있으면 교점 3개 발생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한 실근과 두 허근이란 얘기는 뭘 의미해? 실근은 어차피 하나잖아.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란 얘기야. 우리 요 그래프에서는 허근은 나타나지 않지. 예, 그러니까 실근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위에서 형성되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서 형성이 되거나. 그러니까 두 번째 답은 어떻게 적어야 돼? K는 마이너스 27보다 작거나 K는 5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 볼게요. 개수만 묻는 게 아니라 내 근의 위치까지 묻는 거야. 거기 제목이 뭐라고 돼 있니? 방정식의 근의 분리 돼 있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근 분리 판대함 할 때도 근의 분리라는 표현이 그거잖아. 근이 어디 위치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 개수만 묻는 게 아니라 음량까지 따져보라 이 얘기야. 그래서 예로는 한계점이 있어. 개수는 판단할 수 있는데 음량까지 판단하기는 얘는 좀 곤란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다 요걸로 가는 거야. 그치? 음수, 양수까지 정확히 따지려면은, 그치? 요게 훨씬 편해. 그래서 29번 가볼게. 이제는 한 달에 더 나간 거야. 근의 개수뿐만 아니라, 음수군, 양수군,
부호까지 따져봐라 이런 내용이지. 그러면 29번을 내가 해볼게. 얘도 뭐 내신 아주 잘 나오네 이제. 필수 유형이니까. 그럼 x세제곱 x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 얘 k 넘겨볼게. 그럼 이렇게 되겠지? 되니? 여기까지. 그럼 얘도 지금 봐봐. 첫 번째가 뭐냐면 양근 하나, 양근 두 개. 첫 번째가 1번이 뭐냐면 양의 실근 두 개, 음의 실근 한 개 갖도록 한번 정해봐라 이거고, 두 번이 뭐냐면 한 개의 양근 한 개, 그 다음에 허근이 두 개지. 그치? 이렇게 되도록 범위 한번 정해봐라 이거야. 그럼 요거 봅시다. 우선 얘도 마찬가지로 요 놈을 우리가 잘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얘를 fx라고 이름 붙여볼게. 우리 뭐부터 할 거냐면 얘를 미분해가지고 개형을 잡을 거지. f 프라임 x. 얘를 미분하시면 3x 제곱되고 얘 튀어나가면 뭐가 돼? 마이너스 3x 빼기 6 됐니? f 프라임 x.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을 거야. x 제곱에 마이너스 x 빼기 2 0. 그러면 x 마 2에다가 x 플러스 1은 0이니까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하고 2. 요 두 지점이 바로 뭐냐면 극값이 발생한 후보점이지. 그러니까 개형이 어떻게 잡히냐면은 최고차항계수 양수야? 그럼 이런 개형이지. 이런 개형일 건데 얘는 조금 자세히 그려야 돼. 봐. 이런 개형일 건데 여기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x좌표가 2가 되는 점이지. 점을 좀, 왜냐면 음과 양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좀 그래프 좌표축을 좀 입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좌표 한번 찍어 봅시다. fx 내가 얘로 봤잖아. 그럼 f에 마이너스 1 구해볼게. 여기다 마1 집어넣으시면 마1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 되고 플러스 6이 되지. 여기까지 문제 없니?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5에서 2분의 3 뺐어. 그러면 2분의 얼마냐면 7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마1, 2분의 7. 그 다음에 이번에 2 집어넣어 볼게. f에 2. f에 2. 2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와? 8.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6.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맞지? 네, 그래서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어. 그러니까 요즘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0이 되지. 됐니? 여기까지.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가 2분의 7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0의 위치는 어디 있니? 0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y축이 형성되는 거야. 축을 입히려고 하는 거야. 축.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는 원점을 반드시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 되니? 원점 지날 수밖에 없잖아. 얘 x로 묶이잖아. 원점 0,0이잖아. 그치? 얘는 fx 0 집어넣어서 0 나오지? 그래프를 완성했어. 완성했고 이제 y = k만 그려주면 되는데 1번 문제 갑시다. 양근이 두 개에다가 음근 하나 발생하고 싶어. 그럼 k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니? k가 양수근 두 개에다 음근 하나야? 그럼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않니?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를 보면은 얘 양수지? x좌표? 얘 양수지? 얘 x좌표 뭐야? 이게 음수잖아. 이렇게. 그럼 k의 위치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능해? x축 아래에 있어야지. 여기서 여기까지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k가 여기 있으면은 교점이 여기 음수 하나 여기 양수 하나 나오잖아. 음수 두 개에다가 양수 하나가 나와. 여기 위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k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된다? 지금 양근 두 개에다 음근 하나 발생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거려야 돼. 그치? 1번 답이 나왔어. k는 뭐냐면 마이너스 10보다는 크면서 0보다는 작은 요러한 범위 있어야 되겠지. 여기에서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거려야지만 양근 두 개에다가 음근 하나가 나온다. 이해되니? 그렇지. 그래서 음량까지 따지려면 요 그래프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익히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 이번엔 양근 하나에다가 허근 두 개야. 그치? 허근 두 개니까 교점이 실제로 몇 개 나온다는 얘기네, 이거. 실근은 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교점이 실제로 하나 나오는 거야? 허근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K 위치 어디 있어야 돼?
이런 데 있는 거 아니니? 그래야지만 양수 교점 하나 나오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겠지. 그럼 K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된다? 2분의 7보다는 위에 있으면 되지. 두 번째 답 나왔지? K는 누구보다? 2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 연습을 좀 하셔야 돼. 밑에 나온 유제도 한번 해보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방정식이야. 우리가 이제 미분이 방정식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할 수 있겠지. 실근의 개수도 따질 수 있고 음근 양근도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한번 잠깐 볼 건데, 미분이 부등식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그거에 관한 거야. 특이하게 부등식 활용은 우리 책을 보면 알겠지만은 뭐가 먼저 나오니? 4차가 더 먼저 나와. 그렇지 않아? 왜 4차가 먼저 나올까? 4차가 더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4차가 더 쉬워. 봐봐. 4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 양수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모양? W 모양이었지? 그러니까 막 이런 W 모양. 요걸 내가 Y는 fx라고 볼게. 그럴 때 이런 부등식을 풀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y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축의 위치 어디 있어야 되니? 이런 데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 x축이. 그치? 그러면 y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어떠한 x가 들어가든지 간에, 어떤 x를 투입하든지 간에 y 값이 항상 0보다 크잖아. 이게 성립이 되려면 우리는 뭘 조사하면 되니? 항상 요 그래프가 x축 위에서만 놀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는 뭘 조사하면 되냐면 제일 작은 놈만 조사하면 돼. 제일 작은 애. 제일 작은 애만 x축 위에서 놀면은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않니? 그래서 우리는 뭘 조사한다? 최소값을 조사하는 거지. 그치? 요 fx에 뭘 조사한다? 미니멈, 최소값을 조사한 다음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4차는 쉬워. 더 그래서 4차가 더 쉽다는 얘기야. 그래서 4차가 더 먼저 나오는 거야. 3차는 생각해 볼까 얘들아? 3차는 이런 형태가 좀 불가능하지. 봐봐.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런 함수가 3차 함수가 있어. y는 fx야. 그러면 4차 같은 이런 문제가 가능하니? 모든 실수 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가능해? 3차는 애초에 안 되지? 항상 0보다 클 수가 없어. 언젠간 내려가잖아. 올라가고. 언젠간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성립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얘는 x의 제한 범위가 주어지면 가능하지. 뭐 예를 들어서 x가 요 범위래. 여기가 a라고 할게. 여기보다 큰 범위. 이렇게 범위가 제한적으로 한정이 되면 가능한 거지. 그치? 범위를 이렇게 한정을 시켰어. a보다 큰 범위에서 만약에 요게 성립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누굴 조사해야 돼? 제일 작은 애가 누구니까? 요 놈이니까. 얘를 조사해야 되겠지. 3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가 추가될 수밖에 없다? 제한 범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 그래서 우리 책을 보면은 4차가 먼저 나오잖아. 4차가 더 쉽기 때문에 오히려 부등식에서 활용은. 그렇지. 그래서 1번을 볼게. 거기. 그러니까 문제의 배열이 왜 4차가 먼저 나왔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4차가 더 쉬워. 그렇잖아. 얘는 제한 범위가 없거든. 범위가 안 들어가거든. 3차는 범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더 어려워. 그래서 1번 가볼게. 필수제 30번 보시면 1번 가볼까. 1번에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4제곱에 마이너스 32의 x에다가 플러스 a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치? 얘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지금 요 놈을 이름 붙여볼게. fx를 이름 붙이는 거야. 그치? 그럼 이 fx, 즉 y 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요거에 뭘 구하면 돼? 최소값을 구하면 돼. 최소값. 그럼 4차 함수의 최소가 발생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이니? 극값에서 나오겠지. 그렇지 않니? 극값. W 모양일 거니까. 제일 작은 값이 무조건 극값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극소점. 요거 아니면 여기에서 최소가 나오겠지? 둘 중에 작은 놈이 최소야. 그러면 얘는 우선 미분합시다. 극값이 발생하는 점을 찾을 거니까. 미분하시면 4x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 32. 0 나오지? 미분하면 요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줄 찾아볼까? 그러면 x 세제곱이 8이잖아.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에다가 x 제곱에 플러스 2x에다가 4 이퀄 0 이렇게 되겠어. 인수분해하시면. 그럼 여기선 당연히 허근 나오잖아.
그럼 미분계에서 0 되는 점이 누구밖에 없다? 2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4차함수 개형,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정리했지, 4가지? 4차함수 개형 복수 한번 해볼까? 첫 번째 이거 개형. 두 번째는 잠깐씩 0 됐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허근 가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 마지막으로 요거 2차함수 같은 이런 유형. 미분계에서 0 되는 점 체크해 보시면 하나, 두 개, 세 개. 얘는 하나, 두 개. 얘는 하나, 얘도 하나.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얘는 어떤 개형, 몇 번일까? 이걸 잡아내야 돼. 몇 번이니? 봐봐. 미분계에서 0 되는 점, F'X 0 되는 게 2 하나 나왔지? 하나 나왔어? 그럼 얘는 탈락이잖아. 얘는 3개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은 미분계에서 0 되는 점 얘는 허근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겠어? 허근일 때 얘야. 지금 요런 모양이야, 얘는. 그렇지? 만약에 이런 모양이라면 미분계에서 0 되는 점이 여기서 하나 더 발생해야 되잖아. 허근이 아니라 중근 형태로. 그래서 요 1번의 개형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는 이러한 개형일 거고, 여기가 미분계에서 0 되는 점인데 여기가 뭐다? x가 2가 되는 지점이다. 그럼 누가 중요하냐면 x가 2일 때 요 함수값이 중요하겠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어. x축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 되잖아. x축이 요 밑에서 형성이 되면서 주어진 조건을 딱 충족하겠지. 그러니까 x가 2일 때 함수값, 우리는 f2를 조사할 거야. f2 얼마? 16. 2 집어넣으시면 64 더하기 a지. 얘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가 누구보다 48이니 a가 48보다 크거나 같다. 답 나왔지? 그치? 4차를 해결했어. 그럼 이제 3차로 가볼게. 3차 봅시다. 3차는 조금 더 이제 어렵다고 해서 범위가 들어가. 그래서 3차가 2번에 배치가 돼 있어. 오히려 4차가 더 쉬워, 얘는. 그럼 이제 2번 가볼게. 우리 바로 2번 있지? 봐봐. 2번 가볼게. 2번 보시면 두 함수 있어. fx가 3x 4제곱에 아니구나. 이 3차가 아니구나. 아, 필수지 31번으로 돼 있구나. 2번도 4차네. 얘들아, 2번 4차 한번 식만 세볼게. 1번, 2번 모두 4차네. 그럼 봐봐. fx가 지금 3x 4제곱이고 마이너스 6x 세제곱이거든. 그 다음에 5x 제곱 더하기 a야. 그 다음에 gx는 뭐가 되는 거니?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0이지? 지금 문제는 뭐냐면 f가 g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 넘어가면은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잖아.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럼 대입만 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1번 문제 나오잖아. 대입만 하면 1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대입해볼까? 그럼 3x 4제곱에서 얘를 뺐어. 그럼 얘에서 얘 뺐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8x 세제곱. 얘에서 얘를 뺐어? 그러면 플러스의 6x 제곱 될 것이고 a 빼기 10이 될 거야. 요게 4차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에 뭘 찾는다 우리가? 최소값. 그치? 얘도 어차피 W 모양 나올 거잖아.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최소값이 0보다 커 놨다 하면 되지. 4차가 아니네. 3차가 필수예제 31번이네. 필수예제 31번. 1번 볼게. 이건 너희들 할 수 있겠지? 그럼 숙제 넘겨볼게, 얘들아. 이거 못 찾으면 돼? 미분해가지고 최소값만 찾으면 되겠어. 한번 해보시고. 우리는 필수예제 그 다음 문제 3차 한번 해보려고 그래. 31번. 그래서 1번 봅시다. 제한 범위가 들어가지, 드디어. 3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한 범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야 제가 문제가 성립이 가능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x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플러스 a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 구하라. 그러면은 제한 범위가 추가됐어. 제한 범위 추가됐고 내가 요 놈을 마찬가지로 fx라고 이름 붙일 거야. fx. 그럼 fx 우선 개형을 잡아야 되니까 요거 미분합시다. f'x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이게 되지. 0이 되는 점 찾으면 x가 얼마일 때 0하고 2가 됨을 알 수 있어.
맞지? 여기까지. 요 개형 잡아볼까, 우리가?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오른쪽 끝에가 올라가는 요러한 개형. 되니? 그럼 여기가 0이잖아. 여기가 2가 될 거고. 그럼 함수값을 찍어볼게. 봐봐. 지금 내가 필요한 게 0보다 크고 같은 범위야. 다른 부분 관심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지. 정확히 이 빨간 부분 아니니. 내가 관심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이 빨간색 부분이지? 그럼 얘가 y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축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밑에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여기에 x축이 형성이 되면 된다. 누구를 조사해야 될까? 이때는 2의 함수값, 제일 작은 애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제한 범위가 형성이 되면은 판단이 가능하다. 2일대 함수값이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F2를 구했을 때 걔만 x축 위에서 놀면 돼. 2 집어넣으시면 얼마? 8. 2 집어넣으면 4, 3, 12 더하기 a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따라서 a는 누구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 답이 나왔지. 그치? 3차는 범위가 설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막 심하게 어렵진 않잖아. 그지? 할만하지? 응. 그럼 2번도 한번 해볼까? 우리 봐봐. 2번 볼게. 2번 갑시다. 2번 보시면 2번은 fx, gx 나와 있고 gx 넘기면 요 얘기지? fx-gx가 항상 0보다 크다. 이 얘기야? 그럼 계속 대입을 한번 해볼게. fx,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지. 여기서 gx 뺐다는 거야. 그럼 플러스의 x 제곱 마이너스 2x의 빼기 a지. 요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지. 이게 어느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성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다른 구간은 전혀 관심 없어. 그치? 다른 구간은 전혀 관심 없어. 요 범위에서, 요 제한 범위에서 얘가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이거 정리합시다. 얘 없어지네. 그럼 정리하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1 마이너스 a 이거 아니니? 정리하시기 맞나? 맞지? 그럼 얘가 요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러면 요놈 내가 fx 이름 붙여, 요거를 hx라고 이름 붙입시다. fg 썼으니까. 그럼 요거 미분해 볼게. 3x 제곱에 빼기 3. 얘가 0이 되는 점. x가 뿔마 1. 그치? 개형 잡아봅시다. 그럼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상태니까 이러한 개형. 여기가 현재 마이너스 1, 여기가 1 됐니? 제한 범위 가볼게. 0에서 2거든. 0의 위치는 어디 있다? 요거와 요거의 중간점에 있겠지. 0 여기 있을 거고 0에서 2니까 2는 여기 어딘가 있겠지. 0에서 2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어딘가 2, 여기 어딘가에 여기 0이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2가 있겠지. 그럼 요 빗금친 부분이야. 요 빗금친 부분이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럼 누구 조사해야 돼? 제일 작은 애. 명확하잖아. 누구니? 1일대 함수값. 얘가 제일 작지. 그렇지. x축은 이런데 어디 위치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보다만 아래 있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h의 1을 구해 주셔야 되겠어. h의 1. 여기다 1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1 빼기 3 더하기 1 빼기 a. 얘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a는 마일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지. 할 수 있니? 쉽지? 오히려 내가 말했잖아. 오히려 미분 앞쪽이 더 어렵지. 미분 강론 접선부터는 더 할만해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물론 여기도 킬러 문제 보고 나중에 수능 문제 보면 어려운 문제 있어. 그런데 그거야 뭐 이제 차츰으로 나중에 할 일이고. 됐지? 속도가 다 속도도 나가네. 아니야, 오늘 속도는 아껴둡시다. 속도는 다음에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속도 끝내고 이제 적분 좀 들어갈 거야 이제. 적분. 그럼 좀 끌었다 할까? 좀 쉬었다 합시다. 눌러주세요.